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 부적이나 무속인을 찾는 취업준비생들,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엇에라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차분하게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조절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감정 컨트롤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취업도 미래도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잔매거진 수요일 순서 핫 이슈 핫 키워드로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진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진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이 또 말복이라고 하네요. 이제 더위가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후로는 이 더위도 싹 물러가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한결 편안한 마음에서 취업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입니다. 네, 정보에 대한 스트레스만큼은 제가 꼭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취재해 주신 내용 알찬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이 전해 주실 내용 먼저 키워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세 가지입니다. 취업 캠프, 기업 탐방, 2학기 채용. 그중에서 자, 첫 번째로 취업 캠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호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하반기 이제 공채를 좀 앞두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별로 이제 취업 캠프들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이 소식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하반기 공채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었군요. 많은 대학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 같은데 어떤 학교부터 먼저 가볼까요? 우선적으로 고려대부터 소개를 좀 드리면요. 고려대는 이제 올해로 30기를 좀 맞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이 좀 있고요. 꾸준히 피드백이랑 그다음에 센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 면접 역량 강화 캠프라고 좀 불리는데요. 보통 이 캠프에 참여하면 한 사람당 한 7번 정도의 면접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면접 같은 경우도 실전과 같이 복장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갖추고 진행된다고 하고요. 실제 면접 스킬뿐만이 아니라 사회 초년생이 갖춰야 할 매너와 태도들도 좀 가르쳐 준다라고 하고요. 실제 참가했던 학생은 너무 많이 모의 면접을 보다 보니까 실전 면접이 오히려 떨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고대 취업 캠프만의 특징은 이 최종 관문인 면접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진 학교들이 있죠? 다른 학교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조금 독특한 걸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나사렛대에서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취업 캠프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학생이 한 320명 정도 재학 중이기도 하고요. 2009년부터 이제 취업 캠프를 이 장애 학생들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별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화 통역이나 문자 통역 그리고 대필이나 이동 도우미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 강사분들 역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로 섭외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역시도 사실 장애를 가지다 보니 취업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캠프 이후에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교의 색깔과 취업 캠프의 색깔이 좀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선배들의 지원이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캠프는 없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아대를 좀 들을 수 있는데요.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취업을 한 선배들이 직접적으로 후배들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보통은 처음에 취업을 했던 선배 10명에서 혹은 20명이 매 해마다 취업 캠프에 직접적으로 와서요. 자기가 느꼈던 바를 가르쳐주고 후배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종의 후배 양성, 순환적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고요. 동아대 같은 경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되게 취업 캠프가 자주 열립니다. 보통 여름과 겨울 방학에 열리던 취업 캠프가 동아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3번 정도 열린다고 하니까他대학에 비해서 되게 자주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취업 캠프를 준비하는 직원들이 사트 상위 10%나 혹은 토익 만점자들로 구성이 돼서 어떤 외주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체적으로 취업 캠프를 준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대학교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대학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요. 한양대학교인데요. 한양대학교가 특징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 학생들 취업 준비생의 학생들의 참가비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발전기금을 통해서 후배들의 취업을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대학교와 이 한양대학교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 NCS가 또 계속되고 있는 화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 NCS 관련된 취업 캠프는 없을까요? 네, NCS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취업 캠프들이 잇따라 대학들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숭실대가 이 NCS를 대비해서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학생들의 적성과 직무에 맞는 취업 캠프를 좀 진행을 하자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 현상에서 이제 과잉 스펙이나 혹은 잡 미스매칭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취업 캠프를 NCS 기반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좀 특징을 살펴보면요. 기존에 이제 강의 형식을 좀 지향을 하고 직무 카드 수집 게임 혹은 역할 책임 카드 게임의 일종의 액션 러닝이라고 하죠. 좀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해 왔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 프로그램만으로도 이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충분히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혜택들을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 개인들이 잘 활용을 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잘 활용을 해서 취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럿이 단체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미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네. 서강대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취업 캠프를 좀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종의 1대1 서비스를 좀 강화한다는 건데요. 서강대 취업 캠프의 좀 강점 중에 하나는 일종의 연속성입니다. 일종의 취업 캠프 이전에 프로그램과 그리고 취업 캠프 이후에 프로그램까지 연속적으로 조금 학생들을 관리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취업 캠프는 총 6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6일간 진행되는 취업 캠프를 공채 전에 미리 프로세스를 모두 경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모의 면접을 1대1로 상담을 해줘서 이 학생이 직접 부족한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취업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취업 캠프에 참여를 했던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취업 캠프의 그 생생한 분위기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중공문화학과 학생 임정아입니다. 네, 몇 학년이시죠? 네, 이제 4학년입니다. 4학년이요. 한창 이제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될 때인데 취업 캠프에 이번에 참여를 하셨다고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이제 이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네. 주변 선배들 동기들의 이제 추천을 듣고 방학 동안 운영되는 취업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고 한 6일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번 캠프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은 모의 면접인데요. 모의 면접. 네. 실제 면접장 같은 분위기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입사 지원서를 기반으로 여러 형태의 면접을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감을 몸소 익힐 수 있었고요. 네. 특히 면접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나 인적성하고는 다르게 혼자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취업 캠프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 서강대학교의 네. 취업 캠프 특징이 1대1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던데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나요? 네, 우선 취업 캠프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을 15개 분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담당 컨설턴트를 두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강의식 운영이 아니라 입사 지원서, 이미지 메이킹, 면접 등등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또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물어봐서 해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취업 캠프를 만약에 참가를 안 했다면 어떤 취업에 좀 힘든 부분을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취업 캠프는 다른 방법하고는 다르게 취업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익히고 나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또 준비해야 할지도 명확히 알게 되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얻게 되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취업 캠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이진호 기자님이 자리에 주고 계십니다. 취재를 통해서 두 분 만나셨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우리 기자님 질문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캠프 이제 막 마치셨을 텐데
그 캠프 참여 이후에 혹시 본인이 취업 준비하시던 방식이랑 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이번 취업 캠프를 통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인사 담당자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그저 주어진 항목에 막연히 내용을 작성을 했다면 취업 캠프 이후에는 인사 담당자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역량을 보고자 한 것인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아, 네. 그 혹시 앞으로도 이제 또 취업 캠프가 계속 열리잖아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셀 것 같은데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취업 캠프는 스스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취업 캠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정화 학생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 프로그램 중에 금요일 코너 잡매거진 중에 이제 잡담이란 코너 있거든요. 네. 그 취업 준비생들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토론 형식의 프로인데 혹시 섭외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곧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학생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조만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취업 캠프 참가한 학생들은 참 말솜씨도 좋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알찬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다음 키워드로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개 남았죠? 기업 탐방과 2학기 채용 중에서 기업 탐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기자가 취재해 주신 내용이고요. 네.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네, 우선 먼저 통화하신 대학생 분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좀 부담이 되는데요. 네. 괜한 부담감이죠. 아이고, 잘하시면서. 네. 예. 제가 다녀온 곳은 이제 대부 시스터즈라는 곳인데요. 기업명은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대부 시스터즈. 네네. 이게 뭐 그룹 이름 같기도 네네. 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좀 생소한데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게임을 모바일 게임 기업인데요.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쿠키가 쿠키런은 이렇게. 알죠. 네, 그걸 보시면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 대부 시스터즈를 이제 대학생 기자분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좋습니다. 쿠키런 하니까 이제 좀 대부 시스터즈가 어떤 기업인지 대략 감이 잡히는데 만나봤더니 이제 어떤 기업인가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대부 시스터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네네.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2013년도에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좀 롱런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대부 시스터즈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2009년에 대부 시스터즈가 그 쿠키런 출시 4년 전에 오븐 브레이크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먼저 출시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반응을 얻고 있는 대우 시스터즈에 이제 국내 기업이 투자를 해서 2013년에 카카오 게임에 이제 플랫폼에 맞춰서 출시를 했는데요. 뭐 결과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출시 하루 만에 카카오 게임에서 뭐 신규 1위, 인기 1위를 올랐고 뭐 네. 출시 5개월 만에 매출 3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지난 2년간 총 뭐 전 세계 통틀어서 7천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주 매출이 좋은 기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꼭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목받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네, 제가 다녀온 사옥이 지금 강남 신사동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얼마 전에 옮긴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옮긴 사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옥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됐는데요. 네네. 이 대표님 철학이 직원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좋은 게임이 나온다라는 걸 경영 철학으로 삼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무 공간이나 복지 제도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그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게 꾸며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대부 시스터즈라는 기업에는 키친팀, 목이 나갔네요. 네, 너무 흥분했네요. 배고프셔가지고 네, 키친 얘기했으니까. 키친팀이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스테이지 2가 이제 키친팀이 일하는 곳인데요. 키친팀. 이제 뭐 직장인들의 고민이 끼니 때우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고민하셨나 봐요. 예, 밥 먹는 게 사실 제일 고민이죠, 네, 회사에서. 메뉴 고민도 있고 네네. 그래서 항상 같은 메뉴를 먹게 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테이지 2에서는 그런 고민을 좀 덜고 업무를 좀 더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한 팀이라고 해요. 지금 사진 보고 있는 저게 회사예요? 네, 레스토랑이 아니고? 네,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와. 더 놀라운 것은 모두 무료로 아침, 점심, 저녁, 음료, 디저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또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도 친구까지 다 공짜로 드실 수 있게 친구까지 한다고. 데리고 와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박. 그래서 뭐 예. 호텔 같은 데서 이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프로 우와. 셰프들이 이제 주축을 이뤄서 예. 이 키친팀의 업무는 매일매일 메뉴를 고민하고 맛을 내는데 애를 쓴다고 하세요. 와. 그래서 뭐 맛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딱 기업 탐방을 갔는데 그때 오후 한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직원분들이 그 스테이지 2에 내려와서 자유롭게 뭐 딸기 바나나 주스를 마시면서 너무 대화도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셋이? 놀고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네. 정말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스테이지 2는 데브 시스터즈를 대표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 직원들의 복지를 참 신경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제가 뭐 농담처럼 말을 했지만 그렇게 복지 환경이 좋다 보면 오히려 일에 집중 안 하고 너무 쉬려고만 하지 않을까 이런 높아심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만큼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감이 부여된다라는 거는 이제 데브 시스터즈의 구성원을 선발을 할 때 확인 작업을 거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2층에 또 이 직원들이 더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을 해놨는데요.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이다 보니까 업무에 몰입하고 싶을 때 쓰라고 이제 독서실 같은 스터디룸을 마련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 도출을 해내는 분들이 많고 뭐 또 침대, 매트리스, 뭐 온수 매트 등을 이제 깔아놓고 1인 휴식, 독립적인 휴식 공간을 마련을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키친팀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드레스룸도 마련을 해두셨고요. 예. 그중에도 이제 같이 간 대학생 분들이 너무 좋아서 경악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예, 뭐죠? 그래서 힐링룸이라고 하는데요. 네. 방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이쪽은 이제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한의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진료를 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또 약 처방까지 해주신다고 해요. 말하자면 왕진을 나오시는 건데요. 이게 이제 데브 시스터즈만의 이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 외에도 건강을 신경 쓰는 복지 제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퍼스널 트레이너라던가 뭐 필라테스라던가 수영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운동비를 지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운동비. 네, 근데 예. 운동비가 한 달에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해요. 네, PT를 안 받고는 100만 원을 소비할 수 없는 금액인데. 좀 짱이다, 진짜. 예. 그렇죠. 네,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저도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리고 또 직원들의 이제 기관지나 피부 건조를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 층에 히터를 안 틀고 겨울엔 또 온도를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한다고 해요. 예, 뭐 예. 또 이 이외에도 매년 1회씩 서울대 병원에 가서 네. 건강 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직원 복지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는 매출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설명하실 복지가 더 있다고요? 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복지만 좋다고 해서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만큼 수익이 발생되고 그쵸, 있는데요. 이제 또 이번에 새로 생긴 곳이 어학교실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직원들의 비즈니스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공간인데요. 이쪽에서는 스페인어, 뭐 독어, 중국어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직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외국어 수업 신청을 하면 해당 외국어에 맞는 선생님이 직접 원어민 선생님이 어학교실을 오셔가지고 그분도 또 회사로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1대1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전 직원의 90%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1대1 수업을? 네, 우와. 저도 이제 기업 탐방을 위해서 들렸는데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수업을 받고 계신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사실 이런 뭐 시설들도 좋지만 또 문화도 저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 데브 시스터즈 안에서는 모든 직원이 서로 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님. 네, 대표님 성함도 그냥 뭐 태진님 이렇게 부르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료이기도 하고 선배로서 또 조언을 구하는. 수평적이구나. 예, 수평적인 문화라서 그 아까 독립룸에서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들을 서슴없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근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출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직원이 행복한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 회사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만 잠깐 듣고 나서도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나요? 네, 실제로 이제 인사 담당자분과 직무 담당자분을 만나 뵀는데 굉장히 아까도 나온 사진이 있지만 굉장히 웃으면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을 뽑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서 여쭤봤는데 일단 계속 제가 언급했듯이 이제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일은 자기 담당이고 자기 책임이라는 것으로 확실히 인지를 하고 일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한데 저기 사진에 나오시는 그 남자분께서 게임 밸런스 기획자신데요. 네. 전공의 구애를 받냐라고 여쭤보니까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쿠키런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도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대부 시스터즈에 언제나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 탐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만한 아주 좋은 기업 대부 시스터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겨두고 있죠. 바로 2학기 채용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마냥 좋은 기업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런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학기 채용. 네. 최근 이제 정부 고용 정책 이후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네. 고용 정책을 좀 내왔습니다. 그 소식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공채 준비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좀 메모를 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LG그룹이고요. 네. LG그룹 같은 경우는 사회 맞춤형 학과 운영을 좀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지방인재 고용을 조금 창출한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 맞춤형 학과는 이제 대학 내에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졸업 후에는 이제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에 이제 LG그룹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 10개 대학과 지금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분야를 이제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자동차 분야로 좀 확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 대학으로 LG전자가 이제 경북대와 부산대, 그다음에 LG이노텍이 전남대, LG유플러스가 기타 이제 대학들에서 좀 진행을 하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제 LG그룹 차원에서는 이 대학에 어떤 제공을 하냐고 보시면 우선적으로 실습 현장이나 장학금 제도를 지원을 하고요. LG그룹의 현직 임직원들이 직접 강의를 나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LG그룹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와 연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아무래도 청년 채용을 좀 활성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충북대 혹은 충북 지역 소재 대학들을 중심으로 좀 발전을 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기업은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LG하우시스, 그다음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의 기업 등이 화학이나 재료 소재, 그다음에 전기전자, 컴퓨터, 기계 전공 등의 학문들을 이 대학 내에 설치를 하는 거죠. 이 대학 내에 설치를 해서 우선적으로 올해 연내해서 내년 정도면 아마 이 대학에 이런 학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인재 발굴에 참 열심이다. LG는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업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하나그룹이고요. 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성을 폐지하면서 채용 시장에 조금 바람을 일으켰었는데요. 하나그룹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상반기보다 채용 인원을 약 한 2배 정도 늘린 5,700명 가량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졸공채 600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정된 원래 기존에 발표했던 인원보다 약 한 35%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계열사별로 좀 살펴를 보면요. 우선적으로 삼성에서 인수가 됐던 하나테크원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면세점 유치를 했죠. 이 면세점의 하나갤러리와 하나SNC 등의 레저 분야에서도 채용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 같은 경우는 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고용 계획을 내놨다고 하던데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도 3개년
어떤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2017년까지 약 한 1만 7천 명 정도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룹 차원에서 좀 자발적으로 이 정부 정책에 동참을 해야 그룹의 미래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국가적 발전도 좀 이룬다는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당장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2016년에 약 5천 명, 2017년에 한 6천 명 정도의 신규 채용을 발표를 벌써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북 음성의 태양광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경북 거제의 복합 리조트 등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일대에 아마 대규모 채용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해서 SK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발표했죠. 네네. SK 같은 경우도 청년 일자리 창출 2개년 프로젝트를 좀 잇따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 2년간 4천 명의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SK가 직접적으로 시키겠다라는 방안입니다. 특히 어떤 분야라고 보시면 되냐면 창업 분야고요. 창업 지원 센터를 세워서 2년간의 어떤 2만 명 가량의 창업 인력을 좀 키워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창업의 메카인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도 해외 인재를 직접적으로 파견을 시키겠다라는 프로젝트까지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SK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청년 취업 문이 좀 해결이 된다라는 가치관으로 이런 발표를 내왔습니다.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또 롯데인데 롯데도 채용 계획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던데요. 네네. 롯데도 채용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롯데도 장기적인 계획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까지 인턴 사원을 포함해서 약 한 2만 4천 명 정도를 채용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실제 롯데그룹이 뭐 일본 기업이냐 이런 이슈도 많이 됐었는데 맞아요. 실제 롯데가 국내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약 한 9만 명 정도고 실제 뭐 용역이나 혹은 판매 서비스까지 포함을 하면 약 35만 명의 자리가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한 5,500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약 한 6,400명 정도를 또 단계적으로 채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지금 대비 한 60% 이상의 직접적인 고용을 창출을 하겠다라고 롯데기업 자체는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롯데가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거는 여성 인재나 혹은 장애인들의 채용을 기존에서 더 늘려서 실제 신입 비율의 한 40%를 여성으로 뽑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기업들이 참 많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채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은진 기자부터요. 네,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을 알아봤는데요. 네. 네. 속으로는 여긴 가고 싶은 마음은 1% 정도 있고요. 네, 그렇게 좋은 기업이 한국에 아직 많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취업준비생분들이 시야를 넓혀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진호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기업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발표를 내왔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곧 9월이 되면 바로 이제 공채 시즌이 다가오니까 아마 지금쯤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열심히 열공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핫이슈 핫키워드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